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과 말의 소신인 방성이 비치는 땅. 예로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길흉 화복을 점쳤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했던 섬 사람들은 늘 평안을 염원했습니다. 무병장수의 별로 불리는 노인성은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남해안과 제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수평선 가까이 뜬 별이 바로 노인성입니다. 제주에 온 관리들은 이 별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오르곤 했죠. 사람들은 이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노인성이 보이는 제주엔 장수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땀으로 개척한 삶의 터전. 화산섬의 대지는 척박했지만 따뜻한 날씨와 해산물 덕분에 장수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충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엔 제주 목사가 왕을 대신해 양로연을 열었는데요. 80대 이상의 노인들을 초대해 자기와 음식을 하사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목과 대정, 정의연 세 개 고을에서 각각 양로연이 열렸죠. 담나 순력도에도 그 장면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기녀와 악궁들이 흥을 돋우는 성대한 잔치. 주인공이 아닌 이들도 구경을 나와 함께 행사를 즐겼습니다. 향교회에서나 이런 학생들한테 그 노인연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 이렇게 노인을 잘 대접하고 있으니까 자라사는 세대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시범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라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바다에 다다르는 곳. 용연계곡입니다. 풍류객들의 자취가 수백 년의 세월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형상 목사도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느 곳인들 뛰어나지 않을까마는 가장 멋진 곳은 취병담이었다. 길이는 수백 칸, 넓이는 100척, 뱃놀이 하기에 딱 좋다. 그림 속엔 흥미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녀들입니다. 깊고 고요한 바다. 천 번이 넘는 계절이 지나는 동안에도 바다는 한결같이 생명을 보듬고 키워냈습니다.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이형상 목사가 감탄하며 봤을 용을 닮은 저 바위도 위용이 여전합니다.
해신당입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죠. 예, 해신당한 집님 어서 구타는 장소로 어서 걸읍서. 3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허물이 없고 풍속을 진작시키려면 음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모두 아뢰었다. 이영상이 쓴 탐나 장계초에 순력 후계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요. 굉장히 이 섬이 유별나다고 해놔요. 의리도 없기 때문에 집마다 위패를 모셔놓고 그리고 곳곳마다 신당을 세워서 높게 받들어 모신다. 이런 풍습이 내륙의 100배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702년 12월 20일) 이영상 목사는 도 전역에 있는 129곳의 신당을 불태웁니다. 조선의 유교 질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죠. 신당이 불타고 있다. 그 다음에 산지부에서 숙종한테 배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리가 끝난 다음에 이영상 목사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요. 기존 체제에 대한 신체제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날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형상이 떠나고 제주의 무속신앙은 다시 부활했으니까요. 이 산 나쁜 절로벽이랑 탐나국 시절 이영상 목사가 탐나국 부임하게 되난 당이 많다 하여 절이 많다 하여 당오벽 절로벽 불천소확식이난 남아있는 건 미양 올라 한동절 삼천경계 소렴당 남아있수다마는 1702년 10월 30일 동부 지역의 진성을 점검하던 이영상은 김영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이곳엔 유명한 탐방지가 있었습니다. 수만 년 전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해안으로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순력 일행은 호기심이 많았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마주한 동굴. (9m) 높이에 너비는 (6m). 굴은 가마를 타고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큰데요. 만장굴도 함께 그려져 있어 두 동굴이 한 줄기로 연결돼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이 특별한 경험을 글로도 남겼죠. 첩첩의 둥그런 집은 무지개 궁전인데 층층의 장벽은 쌓아놓은 비단더미 같네. 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달린 건 용암 종류입니다. 용암 동굴의 비경이죠.
300년 전 제주를 생생하게 기록한 화첩. 덕분에 우린 잊혀진 풍경과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림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주도의 어떤 오래전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료들은 책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 제주도의 이 전통적인 역사들, 그다음에 오래전 실상들을 앞뒤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같은 존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탐라술력도가 없었다면 조선시대 제주의 해녀가 어떤 무롯으로 물질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에 쓰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조선시대에도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탐라술력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의복, 풍습, 행정, 국방, 지리, 뭐 별의별 연구들이 다 탐라술력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학술적 의미가 깊은 거죠. 탐라술력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1702년의 제주를 스냅으로 완벽하게 담아낸 것이다. 이제 탐라순력도의 마지막 얘기를 하려는데요. (1년여) 만에 파직을 당한 이 형상은 제주를 떠나기 전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과원에서 키우던 사슴을 비양도에 풀어준 거죠. 이 그림이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면 이 보내는 이영상 목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비양도에서 사슴을 풀어준다면 비양도만 클로즈업해서 그려도 되잖아요. 굳이 화면에 어디까지 넣었느냐. 이영상 목사의 집무실까지 넣었어요. 목관에서 그 비양도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여기를 굳이 왜 넣었느냐. 이거는 보내는 이영상 목사의 심정까지 충분히 고려한 구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귀를 갈라 돌려보내는데 모습 어찌 그리 쇠잔한가. 다만 탄 아래 너의 생명이 해나 입을까 걱정이네. 나는 영천으로 너는 산으로 돌아가면 사물의 이치와 인정 각자 절로 편안해지리라. 육지와 다른 화산섬 제주의 삶과 이야기는 300년 전에도 오늘도 특별합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잊혀졌을지 모를 1702년의 제주. 그날의 일기처럼 탐라순력도에서 마주한 과거가 오늘 다시 되살아납니다.